불리한 변수들의 블록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블록이 있냐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모자형 블록도 아니고 실행 블록도 아니고 제어 블록도 아니고 이런 불리한 변수 블록도 아닌 블록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생긴 애들입니다. 되게 많습니다. 네, 동그라미처럼 생긴 블록들이에요. 이 블록은요, 이 변수 블록들은요, 혼자서 무슨 일을 못 합니다. 이거 제어 블록도요, 혼자서 아무 짓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변수가, 실행 블록이 들어갈 때 실행이 되는 거지, 실행 블록 없이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블록들도 혼자 자체로서는 뭔가 실행하는 기능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기능들은, 글쎄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로 이게 펑션이라고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기능 블록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함수 블록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함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거랑 헷갈릴 것 같아서 어떤 기능 블록, 그러니까 펑션을 함수, 기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기능 블록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얘는요, 실행을 하지만 이 자체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기능이냐? 얘는 앞과 뒤를 더하는 기능입니다. 1을 여기다가 2를 넣으시면 얘는 앞과 뒤를 더해서 3을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기능. 얘는 빼기 기능, 곱하기 기능, 나누기 기능, 이거는 1부터 10 사이에 어떤 난수를 만들어내는 기능. 얘는 불리한 변수고요. 여기는 뭐와 뭐를 결합하는, 앞에와 뒤를 결합하는 기능. 이거는 첫 번째 글자를 몇 번째 글자를 찾아내는 기능. 요 블록 자체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런 애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여기 X, Y 좌표 방향이라는 블록도 있고요. 이벤트는 없네요. 형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모양이냐, 배경이냐, 크기냐, 이런 블록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 블록들이요. 이런 기능 블록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얘가 숫자든 문자든 어딘가 들어가겠죠. 이거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니까 숫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넣고요. 얘를 10 더하기 20이라고 한번 할까요? 10 더하기 여기 20. 그러면 이 블록이 30이라는 값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30만큼 움직이기. 명령 블록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로는 못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 네모에는 숫자 들어가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해보면 이걸 말하면 30을 말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3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얘가 나오면은 그대로 숫자의 의미는 간직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숫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모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한 블록들을 우리가 짜기 쉽게 색깔별로 어떤 기능에 따라서 막 분류를 해놨고, 그리고 그 형태, 모양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달라요. 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게 모양에 따라서 역할을 구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블랭크들이 있어서 이 블랭크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개념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제 시작해서 짠다고 합시다.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자, A라는 걸 짰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 기능을 넣으면 여기서 반복이 되는 거지, 여기서 C를 하다가 A로 반복한다, 이런 거 만들 수도 없어요. 요 안에서 무슨 반복 기능을 넣으면 요 안에서 반복이 되고 이러는 거지, A 과정, B 과정, C 과정을 하다가 이거를 A 과정으로 가라, 이런 거 명령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써먹을 때가 생겨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할을 시키면 됩니다, 분할을.
자, A 과정을 가고 B 과정 가고 그 다음에 A 과정을 또 하고 싶어요. 그럼 A 과정을 따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A 과정. A 과정을 따로 빼내서 그러면 여기 A 들어가고 여기 A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방송하기라는 기능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분할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빼는 애들은요, 간단한 거는 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좀 복잡한 거 쭉 가다가 무슨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갑자기 또 최대 공약수를 여기다 또 다 구하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최대 공약수를 앞에서도 구할 수 있고, 뒤에서도 구할 수 있고,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다른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A 과정을 또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A 과정을 또 넣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A 과정을 알싸리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과정을 방송하기를 넣으면요, 얘가 A 과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A 과정 방송하기를 넣으면요, 얘도 A 과정을 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이제 방송하기라는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스크래치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추가 블록을 만드셔도 됩니다. 추가 블록이라고 하고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블록을 딱 맞춰서 여기서 방송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추가 블록을 여기다 넣으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방송하기는요, 스프라이트가 다른 애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추가 블록은 같은 스프라이트 내에서만 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기능은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틀린 게 추가 블록 해보는 추가 블록은요, 매개 변수를 쓸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점은 조금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매개 변수가 좀 들어가거든요. 이런 원리로 스크래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리를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글쎄 막 고민입니다. 저번에 어디서 했더니 이런 거 아이들한테 가르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생각은 애들한테 괜히 이런 거 가르치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그냥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익히면 되는 것 같거든요, 몸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무슨 변수인데 이렇게 뭐 아마 이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똘똘해지면 좀 원리를 좀 가리키면 애들이 좀 잘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원리를 알고 짜는 거랑 모르고 짜는 거랑 좀 차이는 있을 거는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조가 좀 이해되십니까? 이 구조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